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림 형제가 들려주는 이야기. 한국 몬테소리 그림책. 오래오래전 옛날 이야기예요. 어떤 나라에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아이 하나만 있다면 하고 날마다 간절히 바라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개울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늘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바위 위로 펄쩍 뛰어올랐어요. 개구리는 폴짝폴짝 왕비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왕비님의 소원이 곧 이루어질 겁니다. 1년 안에 어여쁜 따님을 낳을 거예요. 개굴. 개구리의 말대로 왕비는 어여쁜 딸을 낳았어요. 왕은 기쁨에 넘쳐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어요. 가족과 친구와 아는 사람들을 모두 불렀지요. 그래도 마음에 차지 않아 요정들까지 모두 초대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요정들의 축복을 받게 해주려고요. 그 나라에는 13명의 요정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에는 요정들을 대접할 황금 접시가 12개밖에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12명의 요정만 초대해야 했답니다. 눈부시게 화려한 잔치가 끝날 무렵 요정들은 저마다 아기에게 다가가 훌륭한 선물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요정은 어진 마음을 선물했고, 두 번째 요정은 눈부신 아름다움을 선물했고, 세 번째 요정은 넘치는 재물을 선물했지요. 요정들은 차례차례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이란 축복은 모두 빌어주었어요. 11번째 요정이 막 축복을 끝냈을 때 갑작스레 13번째 요정이 나타났어요. 그 요정은 초대를 받지 못해 복수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한테도 인사는커녕 눈길도 주지 않고 소리쳤지요. 공주는 15살이 되면 물레가락을 풀려 죽게 될 것이다. 13번째 요정은 그 말만 남기고 곧장 몸을 돌려 성을 떠나버렸어요. 모두 겁에 질려 벌벌 떨었지요. 그때 12번째 요정이 앞으로 나왔어요. 12번째 요정은 그 무시무시한 저주를 풀 힘은 없었지만 조금 약하게 할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요. 공주는 죽지 않고 100년 동안 깊은 잠에 빠질 것이다. 왕은 사랑하는 공주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 안에 있는 물레란 물레는 모조리 떼어버리라고 명령했어요. 요정들이 빌어준 축복은 모두 이루어졌어요. 공주는 아름답고 어지르고 사랑스럽고 총명해서 누구든 공주를 보기만 하면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공주가 15살이 되는 날이었어요. 마침 왕과 왕비가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 어린 공주만 혼자 커다란 성에 남게 되었지요. 공주는 성 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이방 저방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공주는 낡은 탑 앞에 이르렀어요. 공주는 나선형의 좁은 계단을 올라가 작은 문 앞에 멈추어 섰어요. 열쇠 구멍에는 녹슨 열쇠가 꽂혀 있었지요. 공주가 열쇠를 돌리자 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작은 방에는 쪼그랑 할머니가 물레가락을 들고 열심히 실을 잡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공주가 물었어요. 실을 잡고 있지요. 할머니가 머리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물건은 뭐예요? 공주가 물레가락에 손을 대며 물었어요. 공주가 물레가락에 손을 대자마자 마법의 저주가 이루어졌어요. 공주가 물레가락에 손가락을 찔리고 만 거예요. 찔린 자리가 따끔하다고 느낀 순간 공주는 옆에 놓인 침대 위에 쓰러져 깊고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잠은 순식간에 성 전체로 퍼졌어요.
마침 성으로 돌아온 왕과 왕비도 잠이 들고 함께 돌아온 신하들도 모두 잠이 들었지요. 마국간의 말들도 잠이 들고 정원의 개들도 잠이 들고 지붕 위의 비둘기들도 잠이 들고 벽에 붙어있는 파리들도 잠이 들었어요. 난로 속의 불도 가물거리다가 사르르 꺼져 잠이 들고 지글거리며 구워지던 고기도 잠이 들었어요. 심부름하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던 요리사도 쥐었던 손을 스르르 놓은 채 잠이 들었지요. 바람도 잠이 들고 정원의 나무에 매달린 나뭇잎까지도 잠이 들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화려한 성 주위로 가시덤불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가시덤불은 해마다 더 높이 자라 성 주위를 온통 뒤덮어서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성 꼭대기에서 펄럭이던 깃발마저도 보이지 않았어요. 공주의 이야기가 온 나라에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공주를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고 불렀지요. 이따금 다른 나라의 왕자들이 공주를 구하겠다며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빽빽한 가시덤불 울타리를 헤치고 갈 수가 없었어요. 가시덤불이 팔이라도 달린 것처럼 여기저기서 뻗어나와 왕자들을 움켜잡았어요. 결국 그 왕자들은 가시덤불 속에 갇힌 채 허우적대다가 끝내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한 왕자가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노인을 만났어요. 그 노인은 왕자에게 가시덤불 속에 있는 성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성 안에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고 불리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공주가 잠들어 있으며 왕과 왕비와 신하들도 모두 잠들어 있다는 것도요. 노인은 오래전에 자기 할아버지에게 수많은 왕자들이 그곳에 가서 가시덤불을 뚫고 가려고 애썼지만 모두 가시덤불에 갇혀 괴롭게 죽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듣고 왕자가 말했어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서 꼭 공주를 만나겠어요. 노인은 왕자를 말려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왕자는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느새 100년이 흘러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깨어날 날이 다가왔어요. 왕자가 성 울타리에 다다랐을 때 보이는 것은 아름답고 커다란 꽃들 뿐이었지요. 가시덤불이 스르르 뒤로 물러나 왕자는 조금도 다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자 말들과 붉은 얼룩무늬 사냥개들이 잠들어 있는 게 보였어요. 지붕 위에는 비둘기들이 조그만 머리를 날개 사이에 파묻고 자고 있었고요. 왕자는 성 안으로 좀 더 들어갔어요. 벽에는 파리들이 잠든 채 붙어 있었고 부엌에는 요리사가 심부름하는 아이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팔을 쳐들고 있었어요. 하녀는 닥터를 뽑으려는 참이었는지 까만 암탉을 뜨고 앉아 있었고요. 왕자가 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커다란 방에는 신하들이 늘어진 채 자고 있었고 왕과 왕비는 의자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지요. 왕자는 계속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 안이 어찌나 고요한지 자기 숨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마침내 왕자는 낡은 탑 위로 올라가 작은 방의 문을 열었어요. 그 방 침대 위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누워 있었어요. 도무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공주였지요. 왕자는 허리를 숙여 공주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왕자의 입술이 공주의 입술에 닿자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긴 잠에서 깨어나 다정한 눈길로 왕자를 바라보았어요.
왕자와 공주가 탑 아래로 내려가 보니 그새 왕과 왕비가 잠에서 깨어나고 신하들도 완전히 깨어서 어리둥절해하며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원의 말들도 일어나 고개를 흔들며 콧바람을 냈고요. 사냥개들은 꼬리를 흔들며 뛰어올랐지요. 지붕 위의 비둘기들은 날개 사이에 파묻은 조그만 머리를 들고 천천히 한 바퀴 둘러보더니 들판을 향해 날아올랐어요. 벽에 붙어있던 파리들도 다시 날아다니고 부엌에서는 불이 다시 피어올라 고기가 지글거리며 익기 시작했어요. 요리사가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꿀밤을 먹이자 아이는 엄살을 부리고 하녀는 암탉의 털을 말끔히 뽑았지요. 얼마 뒤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왕자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렸어요. 왕자와 공주는 그 뒤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